여러분, 혹시 약을 드신 뒤 커피나 주스로 삼킨 적 있으신가요? 그게 뭐 대수야. 물 대신 커피 한 모금 정도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괜찮겠지 하는 한 모금이 매일 쌓이면 어느 날 조용히 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간은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는 기관입니다. 밤낮 없이 하루 24시간 내내 약을 해독하고 음식 속 지방을 처리하고 몸속의 모든 독소를 걸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먹는 약,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소화제, 그 모든 것은 간에게 해야 할 일을 늘려주는 존재입니다. 간은 약을 치료제로 보기 전에 외부에서 들어온 화학물질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간은 약을 해독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커피, 주스, 우유, 차 같은 음료가 함께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커피의 카페인, 주스 속 산성 성분, 우유의 칼슘, 녹차의 카테킨. 이들은 모두 간의 해독 효소와 경쟁하거나 방해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그 결과 간은 약을 분해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너무 빠르게 분해해 버립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독성 부산물은 간세포를 손상시키며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이 약을 먹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피로가 심해지고 검진표에 AST, ALT가 붉게 올라갑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이 나빠졌지? 대부분의 시니어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약 음료의 상극입니다. 이제 궁금해지시죠? 그럼 어떤 음료가 위험한가요? 가장 대표적인 건 커피입니다. 커피는 아침에 활력을 주지만 간에게는 과도한 자극제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간의 CYP450이라는 대사효소를 자극해 약물의 분해 속도를 바꿔버립니다. 간단히 말하면 약이 너무 빨리 흡수되거나 너무 늦게 배출되게 만드는 거죠. 이 과정에서 NAPQI라는 독성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간세포의 단백질을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손상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은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장기이기 때문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간은 약을 어떻게 해독할까요? 약이 입으로 들어오면 위를 거쳐 소장에서 흡수되고 곧바로 간으로 보내집니다. 간에서 약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화학적 변형, 두 번째 단계는 수용성으로 전환하여 배출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간 효소가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문제는 커피 속 카페인, 자몽 주스 속 나린진, 우유 속 칼슘, 녹차 속 카테킨이 이 효소들과 부딪히는 겁니다.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독성물질이 남고 그게 다시 간세포를 손상시키죠. 결국 간은 해독을 끝내기도 전에 피로해집니다. 여기서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괜찮아. 하지만 약과 음료의 조합은 술보다 더 자주, 더 조용하게 간을 손상시킵니다. 술은 간을 급격히 자극하지만 약물과 음료의 부작용은 매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간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물로 먹지 않으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실험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첫째, 약을 식사 중간에 음료로 삼키는 것입니다. 식사 도중 위는 이미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쁜 상태입니다. 그때 약이 들어가면 흡수가 불규칙해지고 주스나 커피를 함께 마시면 간의 해독 순서가 꼬입니다. 둘째, 영양제와 약을 동시에 먹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에 다 먹는 게 편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와 철분, 칼슘제, 오메가3 등은 약물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 혈압약이나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니 반드시 시간대를 나눠야 합니다. 셋째, 약을 물 없이 삼키거나 너무 적은 물로 삼키는 것입니다. 특히 식도염증이 있는 시니어분들은 약이 식도에 달라붙어 염증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은 약을 흡수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약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200ml 이상,
즉 종이컵 한 컵 정도는 반드시 함께 마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약을 물로 먹는 것 말고 간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간이 쉬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간은 24시간 일하지만 가장 활발하게 해독을 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입니다. 이 시간에 간이 일을 잘하게 하려면 저녁 식사와 약 복용은 늦어도 8시 이전에 마쳐야 합니다. 또 그 시간 동안에는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간질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복용 시간과 수면 리듬을 조절한 환자는 간 효소 수치가 평균 20% 더 빨리 안정화됐다고 합니다. 즉, 간은 약보다 리듬과 환경에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2세 여성 환자분은 평소 두통이 잦아 하루 2~3번 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그분은 약을 삼킬 때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셨죠. 물보단 커피가 더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렇게 몇 달을 반복한 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결국 원인은 커피와 진통제의 조합. 커피 속 카페인이 약물 대사를 과도하게 촉진해 간이 독성물질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분은 이후 커피를 끊고 미지근한 물로 약을 복용했고 2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 한 잔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커피만 위험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자주 문제가 되는 건 자몽 주스입니다. 자몽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자몽 속에는 나린진 NARINGIN, 베르가모틴 BERGAMOTTIN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간의 해독 효소인 CYP3A4를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혈압약, 심장약, 콜레스테롤약을 분해하는 핵심 효소입니다. 즉, 자몽 주스를 마시면 약이 분해되지 않고 몸속에 오래 남습니다. 약효가 몇 배로 강해지거나 부작용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어지러움과 실신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혈압약 니페디핀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 환자의 혈중 농도가 물과 함께 복용한 환자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몽 주스 한 컵이 약 5알을 먹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자연식품이라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 믿음이 바로 간을 위험하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그럼 우유는요? 하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유는 칼슘이 풍부하고 위에 부담이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우유 속의 칼슘과 단백질은 약 성분과 결합해 불용성 덩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특히 항생제나 갑상선약, 철분제는 이런 상호작용이 심합니다. 나는 약을 꾸준히 먹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그 이유가 바로 우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과 테아닌은 혈압약, 수면제, 안정제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증폭시킵니다. 특히 불면증 치료 중인 환자들이 차를 마시면 마음이 안정돼요 하며 약과 함께 마셨다가 다음날 극심한 졸림, 저혈압, 현기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일이 있습니다. 즉, 녹차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후 2시간 이후 약이 간에서 1차 대사를 마친 뒤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약을 먹은 뒤 커피나 음료는 언제 마셔도 될까요? 대부분의 약물은 복용 후 23시간 안에 간에서 1차 대사를 거칩니다. 따라서 최소 2시간은 물 외의 음료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간이 독성물질을 처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숨 고르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나는 매일 아침 약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좋은 질문입니다. 다행히 간은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손상된 간세포가 많더라도
아직 회복 가능한 단계에서 습관을 바꾸면 간 수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병원 데이터에 따르면 복용 습관을 교정한 시니어 환자의 80% 이상이 3개월 안에 간 수치가 안정화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물로 먹는 게 아니라 물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약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 200ml 이상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찬물은 위를 수축시키고 뜨거운 물은 약의 코팅을 녹입니다. 30에서 40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의 양이 충분해야 약이 식도를 자극하지 않고 위에서 균등하게 흡수됩니다. 두 번째, 약과 커피는 최소 3시간 간격을 두세요. 특히 아침에 혈압약, 갑상선약,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그 직후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급증하고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68세 남성 환자가 혈압약을 먹고 곧바로 커피를 마셨다가 며칠 후 위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례가 있습니다. 내시경 결과 위벽에 염증이 생겼죠. 복용 습관을 바꾸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영양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타민C, 오메가3, 칼슘제, 루테인. 이런 보조제 역시 커피나 주스, 우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간에 부담을 줍니다. 비타민C는 커피와 만나면 산화가 빨라지고 칼슘제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신장결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건강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심코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습관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결정짓는 건 병이 아니라 바로 그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약과 음료가 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지식을 어떻게 내 몸에 적용할 것인가, 즉 실천으로 옮기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약은 음식이 아닙니다. 약은 반드시 의학적 환경에서 먹어야 하는 물질입니다. 그 환경이 바로 물 한 컵입니다. 그 한 컵의 물은 단순한 보조가 아닙니다. 약이 인체에 흡수되는 길을 열고 간이 해독할 수 있는 속도를 맞춰주는 조율 장치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들어가야 약입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약을 물로 삼키면 체내 pH와 삼투압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간의 효소 반응이 안정적으로 일어납니다. 반대로 커피나 주스는 산성도가 강해 약의 흡수를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 약효는 불안정해지고 부작용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약을 먹을 때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 한 컵의 중요성을 알고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바로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은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컵에 물이 들어올 때마다 여유를 얻는다는 것을요. 간세포 하나하나가 약을 천천히 균등하게 처리하며 몸 전체가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한 연구에서 약을 미지근한 물로 복용한 그룹과 찬물이나 다른 음료로 복용한 그룹의 간수치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3개월 후 물 복용 그룹의 간수치는 평균 18%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약이 습관이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초반의 김모 씨는 피로가 안 풀려요 라는 이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 수치가 높아 약을 조정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그분이 매일 아침 약을 커피와 함께 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약을 복용할 때 물을 늘리고 커피를 3시간 뒤로 미루었습니다. 2달 후 피로가 줄고 간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을 바꾼 게 아니라 시간을 바꿨더니 몸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서 옵니다. 이제부터는 간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약 복용 시간은 일정하게. 간은 리듬에 반응합니다.
하루에 한 번 약을 먹더라도 시간대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침 8시면 늘 8시, 저녁 7시면 늘 7시. 이 일정함이 간의 효소 분비를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 한 컵 천천히 마시며 복용하기. 찬물은 위를 수축시키고 뜨거운 물은 약의 코팅을 손상시킵니다. 3040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약의 용해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약과 커피 주스 우유 녹차는 최소 3시간 간격. 커피는 간 효소를 자극해 약효를 불안정하게 하고 자몽 주스는 약물 농도를 높여 부작용을 유발하며 우유는 약효를 떨어뜨립니다. 녹차는 수면제, 안정제, 혈압약과 충돌합니다. 넷째, 322 법칙을 생활화하기 식사 후 2시간, 약 복용 후 2시간, 수면 전 3시간, 2시간을 비워두면 간이 해독할 틈을 갖습니다. 단 하루만 이 원칙을 지켜도 피로가 달라집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럼 나는 얼마나 손상된 걸까? 그건 숫자보다 몸의 신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고 식사 후 나른함이 심하고 손발이 차고 눈의 흰자위가 누렇게 변했다면 간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약보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습관입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추운 계절엔 간이 특히 피로해집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해 간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내 난방으로 체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약물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 시기에 물을 적게 마시면 약이 간을 통과할 때 더 짙은 독성 상태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평소보다 더 자주 더 따뜻하게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약을 복용하기 전 미지근한 물 1컵, 그리고 하루 중간마다 물 2컵. 이 작은 습관이 간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또한 밤에는 따뜻한 물 1잔을 마시고 주무세요. 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작용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간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연구팀이 60세 이상 시니어 2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관찰한 결과 약 복용 후 3시간 이내 커피를 마신 그룹은 간 효소 수치가 평균 25% 상승했고 커피를 3시간 뒤로 미룬 그룹은 간 수치가 오히려 15% 감소했습니다. 약도, 식단도, 운동도 그대로였는데 오직 시간만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변화가 몸 전체의 리듬을 바꾼 겁니다. 이제 시니어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강한 약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입니다. 간은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지금이라도 약을 물로 바꾸는 순간 간은 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피로감이 줄고 소화가 좋아지고 피부톤이 밝아집니다. 이건 단순히 간의 수치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물 1잔을 원한다. 그 물 1잔이 간을 쉬게 하고 그 쉬는 시간이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약을 드실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약은 미지근한 물 1컵과 함께. 둘째, 커피 주스 우유차는 최소 3시간 간격. 셋째, 영양제는 약과 따로. 넷째, 간에게 해독 시간을 주는 322 법칙. 이 4가지 원칙은 간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간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용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간이 여러분의 약을 해독하고 몸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간에게도 휴식을 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약을 드신다면 미지근한 물 1잔으로 바꿔보세요. 그 한 잔이 간을 살리고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겨울은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계절이지만 반대로 건강을 회복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 순환을 도와주세요. 그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간을, 심장을, 그리고 내일을 바꿉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의사로서 진심으로 드리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약은 물과 함께 먹을 때만 약이 되고 그 외의 모든 조합은 실험입니다. 오늘 그 실험을 멈추고 물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바로 그 순간부터 회복을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에게 해독할 시간을 주세요. 식사 후 2시간, 약 복용 후 2시간, 수면 전 3시간 이것이 간을 지키는 322 법칙입니다. 이 짧은 간격이 간을 살리고 약의 부작용을 줄입니다. 여러분, 간은 참을성이 많은 장기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아주진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약을 드실 때 손에 든 커피잔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그 한 잔이 간을 살리고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부터 약을 물로, 습관을 건강으로 바꿔보세요. 그 변화는 당신의 간이, 혈관이, 마음이 제일 먼저 알아챌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으로 건강을 응원해 주시고 구독 버튼으로 저와 함께 꾸준한 건강 습관을 만들어가요.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내일의 건강을 지킵니다. 이 겨울 따뜻한 물 한 잔으로 간을 쉬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